예,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중소벤처부 장관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부 장관님, 네. 그 중소벤처부의 중요한 업무 영역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들 지원 보호하는 정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중소벤처부 장관님이 이게 벤처 쪽에 굉장히 전문가로서 이렇게 하셔서 혹시 소상공인 쪽 문제는 좀 관심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으시죠? 네, 와서 제일 처음으로 최우선에서 보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 회복 지원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 수수료가 과다하다 문제 잘 알고 계시죠? 예. 특히 이제 배달앱 민족 쿠팡이츠의 이제 배달앱 문제가 심각한데 한 번 보통 매출을 일으키면 그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한번 조사해 보신 거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소상공인들이 좀 중소벤처부에 대한 좀 원망이 심한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없다. 이 수수료 이 부담 때문에 이제 제대로 영업이 안 된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그런 조사 자체가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 수수료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마다 좀 차이점들은 있습니다만 KBS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무료 배달이라고 하지만 이게 소비자한테 무료라는 얘기고 그 배달비는 고스란히 다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그다음 광고비 이런 걸 합치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번 보통 배달하는데 평균 매출액이 25,000원 정도 되는데 그 25,000원 중에서 한 40% 내고 나면 뭐 이익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그 배달에선 다 적자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BS에서는 이제 숙박업체, 이제 숙박업체도 숙박 플랫폼도 잘 아시죠? 예, 야놀자 뭐 여기 어때 이런 데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지금 예약들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수수료가 한 11.5%고 기본적으로 한 월 100만 원 정도의 광고를 해야 된다 그러고 계속되는 할인 행사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숙박업체들도 이 숙박 앱을 통한 예약에서는 도저히 수익을 남기기 어렵다 이런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그 소상공인들이 이 배달 수수료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앞에서 뭐 한겨울에 지금 농성을 하는 거예요. 한겨울에 거의 한 석 달 가까이 농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국회에 와서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뭐 입법해 달라 그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실태들 잘 아시죠? 우리 좀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들하고도 한번 간담회 같은 거 하면서 이런 얘기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제가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 보겠습니다. 대체 자영업자들의 요건 좀 적절하지 않아서 목까지 빨아먹는 플랫폼 기업들이 무료 배달이란 무기를 들고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및 배달비를 뺏어간다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요런 이제 하소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무료 배달이라고 그러면서 그 소비자한테는 무료지만 그 배달비 뭐 6,000원, 7,000원을 전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도록 하니까 그걸 이제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저 플랫폼들 욕심에 소비자 라이더 업주 모두 피해보는 상황입니다. 배민 쿠팡 정부 공정위에서 드디어 손을 본다니까 그걸 이제 환영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 내용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내용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과징금을 300억씩 물렸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제재가 이루어지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억울하다, 제대로 우리 문제를 안 보고 있다, 이런 이제 하소하는 내용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플랫폼 관련 수수료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냐 그랬더니 한 72% 정도가 이 플랫폼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걸 아마 배달앱 뭐를 이용하는 주로 뭐 피자, 치킨, 뭐 그런 빵집 이런 데로 하게 되면 뭐 거의 100%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 규제로만 하면서 이 소상공인들의 이 수수료 문제를 방치한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만들을 그렇게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가격 차별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 매출하는데 40%씩이나 비용 부담이 생기니까 배달 가격은 올리고
매장 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게 됩니까?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 왜 배달 가격을 지금 못 올리고 있나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를 통해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최대우 정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배달 가격을 올리게 되게 되면 아예 검색 순위에서 검색도 안 되게 만들고 있고 뭐 프로모션 이런 거에서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배달 시장에 계속 남아 있으려면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의 그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배달 가격을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최대우 요구, 불공정행위나 이제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의 일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정위가 아마 조사를 해서 뭐 저는 이제 뭐 과징금 물리고 이제 이런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지금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이츠에서 과징금 제재를 하지 말고 동의 의결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 있죠. 그 부분,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 동의 의결이라는 게 과징금이나 이런 거 제재를 보는 게 아니라 뭐 그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뭐 그 여러 상생 방안을 조치도 하고 마련하고, 상생 예. 방안을 마련할 테니까 네. 좀 유예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상생 방안 마련했습니까?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이? 예, 마련,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공정위가 잘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랫폼에서 제때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물건은 이미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자는 돈을 다 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45일, 60일씩 질질 끌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TMF 사태라는 게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동안에 그 돈을 가지고 그 TMF 측에서 뭐 다른 그 해외 기업들 인수하는 데 쓰거나 다른 데 다 써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결국 그 셀러들이 판매 대금 못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발생한 사건이 TMF 사태인데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든 아무튼 대규모 유통업법이든 정산 기간에 대해서 그렇게 만연히 45일, 65일 이렇게 두지 않고 뭐 다른 데처럼 이제 뭐 한 7일 이내 뭐 이런 식으로 10일 이내에 이렇게 정산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입법을 추진하겠다 했었죠. 네, 맞습니다. 아직 입법은 안 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냥 일방적인 거래 조건을 정하는 게 문제예요.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를 배달의 민족에서 6.8%에서 9.8%로 한꺼번에 거의 한 30-40%를 인상을 했는데 그때 협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입점하고 있는 단체들, 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라든가 유통상인 단체라든가 이런 그 소상공인 단체들은 우리한테 그런 협상권을 달라. 우리도 같이 협의해서 거래 조건을 정해야지 우리는 일방적인 통보만 받아서 되겠냐. 네.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그게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의 이제 단체 협상권이라는 거로 지금 그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법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배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이제 만들고 여기서 이제 상생 방안을 마련하면 뭐 동의 의결을 해달라 이제 이런 게 아마 이제 쿠팡이츠하고 배달의 민족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네,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은 여기 지금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이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도 들어와 있고 여러 소상공인 단체들 다 들어와 있고 배달라이저도 들어와 있고 또 이게 합의에 따라서는 그 무료 배달이라는 게 이제 실제는 무료 배달이 아니니까 소비자도 일부 좀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좀 숨통을 터달라 그래서 소비자들 단체도 들어와서 이제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이렇게 있고 국회 을지로위원회 뭐 소상공인위원회 이런 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진척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부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되려고 그러면 정부가 들어와서 먼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실태를 객관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서로 합의 보는 것들은 영세상인들, 매출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9.8% 받는 거 너무 심하니까 소상인들에 대해서는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훨씬 낮춰봤자 지금 이런 건데 네. 그러면 소상인, 영세상인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인들 스스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이건 이제 공정위원장님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이제 소상공인 정책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실태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중소벤처부의 업무잖아요. 그죠? 이런 건 이제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중소벤처부도 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이제 사회적 대화의 합의를 보는 데 필요한 그런 실태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소상인, 영세상인. 예전에
여신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상인, 영세상인, 일반상인 이렇게 차등을 둬가지고 수수료를 만들 때 그때도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요. 중소벤처부가 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한다. 소상공인 정책이 너무 부실하다. 이런 지적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네. 지금 상생국장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보고 받았고요. 관련 부분들은 더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동의의결 할때 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를 볼 때까지는 절대 동의의결을 해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뭐 무료 배달, 최혜대 요구 등 관련해서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관련 혐의가 신고가 되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인데 국토교통부가 이제 배달 라이더들의 뭐 최저 운임, 뭐 이제 그 산재 사건 같은 거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산재 발생하는 문제 이런 건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디 계십니까? 네,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위 국토교통부 중소벤처부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사회적 대화가 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도 입법을 해야 돼요. 이건 뭐 통상 이슈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수료 상한제가 문제가 되면 그건 띄어가지고 뭐 소상공인진흥법에다 넣어가지고 해결을 하더라도 공정위하고 중소벤처부가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두 개의 입법을 통해 가지고 이 배달 시장에 있어서의 이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부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서로 합의된 중소벤처부하고 공정위가 좀 합의된 그런 방안을 좀 하실 수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근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전